풀어도 되는데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매우 복잡해져요. 그래서 얘를 조금 어떻게 그릴 거냐고 하면 마이너스 1을 넘겨서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은 a 더하기 1이다는 이거의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반대로 함수로 생각을 할 겁니다. 반대로. 그러면 이게 똑같아 있으니까 이것은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y는 a 플러스 1 상수식이지. 높이가 일정한 아이가. 자, 그래서 이 두 그래프에 뭐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방정식으로 풀면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이 두 그래프에 뭐로 표시를 하냐고? 교점의 개수로 표현을 할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y는 절대값 x 이거 그래프 기억납니까? 어떻게 그려진 그래프? y는 절대값 fx인데 우변 전체에 그려졌던 절대값. 기억나요? 어떻게 됐냐면 높이가 절대값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지? 그럼 높이는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즉 그래프에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은 어떻게 두고요? 그대로 두고요. 맞아? 높이가 0보다 아래인 부분은 부호만 바꿔줘야 되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있으면 높이가 0보다 크다니까 x축 위에 부분은 그대로 두면 되고요. 맞아? x축 아래 부분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고? 값은 같은데 부호만 다르게 그려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자, 따라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볼게요. 첫 번째, y는 절대값 x-1의 그래프를 보도록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인수분해를 하면 절대값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되잖아. 맞아? 자, 그래서 어떻게 정리가 되니? 마이너스 1과 1을 해로하지는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리고 x가 0을 대입하면 뭐가 되니?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대략 그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우변 전체에 뭐가 붙었으므로 절대값이 붙었다. 맞아? 그래서 높이가 위에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높이가 아래 부분은 그대로 어떻게 한다고? 값은 같고 부호가 다르게 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때 높이가 마이너스 1이므로 접혀서 올라간 이 부분의 높이는 1이 되겠죠. 맞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없어진다. 됐어요. 오랜만에 하니까 좀 힘들어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는 y는 a 플러스 1을 정리할 겁니다. y는 a 플러스 1을. 자, y는 a 플러스 1인데 y는 높이란 말이야. 그치? 높이가 a 플러스 1로 일정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a 플러스 1이면 높이가 이렇게 낮을 때 어떻게 될 거냐? a 플러스 1이 이렇게 낮으면 해가 교점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올라와서 a 플러스 1이 어디일 때? a 플러스 1이 높이가 0일 때는 몇 개의 교점을 가지니? 2개의 교점을 가진다. 그러다가 a 플러스 1이 이렇게 들어오면 몇 개가 됐다가 4개가 됐다. a 플러스 1의 높이가 이렇게 되면 다시 3개가 되었다가 a 플러스 1이 1보다 커지면 2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니? 자,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몇 개냐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1이 뭐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있니 없니? 교점이 없어요. 그런데 a 플러스 1이 0이 되었을 때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2개가 될 거고.
자, a 플러스 1이 0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됩니다. 자, a 플러스 1이 높이가 1이 되면 교점의 개수는 3개가 됐어요. a 플러스 1이 1보다 높아지면은 교점의 개수는 다시 2개가 되겠죠. 맞아?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0 사이일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클 때로 구분을 하면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고 진짜 어렵고 진짜 중요하다. 진짜. 최근에 뭐 다 안 중요한 수업은 없었지만 특히 더 중요하다. 이름은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근의 위치를 판별한다. 이 단원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수투 들어갔을 때 미분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이쪽 단원 중요하구나. 특히 2차 함수는 정말 잘해야 돼요. 왜냐면 수투 가서 미분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를 다루거든. 근데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돼요. 근데 2차 함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 미분할 줄 알아도 나중에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조금 힘들지만 요거만 하고 오실 테니까 문제 풀고, 알았니? 그래서 이쪽은 오늘 수업에서 제가 부탁하는데 집에 가서라도 몇 번이고 조금 돌려보고, 알았니? 진짜 수투나 이런 거 할 때 먼 훗날 잘 안 된다면 이 부분을 다시 딱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제가 조금 다르게 할 건데 근이 어디에 있냐 정확하게 얼마다는 몰라요. 그런데 근이 어디에 있어라,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하게 작용을 하니까. 자, 첫 번째는 근의 분리에서 첫 번째는 두 근 사이에 두 개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 함수든 방정식 근을 찾을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근 사이에 어떠한 숫자, 어떠한 상수, 그림을 그렸는데 어떤 숫자가 보인다와 두 번째는 두 근 사이에 숫자 또는 상수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딱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문제를 해석해서 대충 그림을 그린다. 그렸는데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다, 없다, 크게 두 개로 구분하고요.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면 매우 쉽다. 근데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지 않으면 조금 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단은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차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릴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도 대략 파악을 했어요. 알았니?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런 데 숫자 P가 있다, K가 있다 라고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두 근 사이에 뭐가 없니? 숫자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알았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알파와 베타가 있는데 두 근 사이에 이렇게 K라는 숫자가 보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고요. 아무튼 1번이든 2번이든 무조건 이 숫자에 대입을 해서 높이가 어떤지를 먼저 살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함수에 K를 대입한다는 둘 다 동일합니다. 자, 이건 첫 번째다.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면 K일 때 높이가 어떻게 되니?
아래로 내려오지, 그치? 맞아요? 그러니까 K가 높이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이때는 문제를 봤는데 K인데 높이가 위로 갔단 말이지. 맞아? 그래서 얘는 0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아무튼 그림을 그려서 두근 사이 상수가 있던 없던지 숫자를 그 보이는 숫자를 대입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파악을 한다.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맞아요?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K 값이 양수가 된다면 K일 때 높이가 양수가 된다면 이것만 있냐? 아니거든요. 뭐도 있을 수 있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겨도 이때의 함수값은 0보다 크다 하면 지금은 두 분이 모두 K보다 큰데 맞지? 대입에도 양수가 되는 것은 두 분이 K보다 다 작을 때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에 K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도 답이 있고 왼쪽에도 답이 있다라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왼쪽으로 가지 마. 왼쪽으로 가면 안 돼. 너 오른쪽에 있어. 이걸 얘기해줘요. 알았니? 자, 그래프가 있으면 높이가 있으면 그래서 대입한 값은 양수야. 됐지? 두 번째는 뭘 얘기해야 된다고? 오른쪽도 있을 수 있고 왼쪽도 있을 수 있다고. 너 오른쪽으로 가지 마. 너 왼쪽으로 가지 마. 너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오른쪽 왼쪽을 얘기할 수 있는 이차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간단한 게 누굴까? 나이스 축. 그래서 축이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이때 축을 보면 여기고 이때 축을 보면 여기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 오른쪽 왼쪽에 둘 중에 하나에만 있어. 알았니? 누가 결정점을 지어준다고? 축이 K보다는 오른쪽에 있어. 알았니? 그래서 축의 위치가 K보다 오른쪽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축이 뭘 얘기하냐고? 오른쪽과 왼쪽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으로는 못 가게 만들었어요. 왼쪽으로는 못 가게 만들었어. 알았니? 왼쪽으로 못 가게 만들었고 그러면 K 값이 양수고요. 맞아? 다음에 축도 여기에 있어요. 그럼 무조건 두근이 K보다 커지냐?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얘가 위로 올라가 버리면 아니 근이 없어져 버리지. 너 오른쪽에 있고 됐는데 어디로 넘어가지마. 위로 가지마. 밑에 있어. 자, 이때는 뭐로 얘기하면 될까? 아까 그림 처음 시작은 이런 그림 그렸는데 바로 판별식으로 잡아내야 되겠지. 이때는 두근, 이때는 한근, 이때는 없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안 돼. 너 그만 올라가. 그만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세 번째, 너무 많이 가면 안 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지 마. 판별식이 그래도 0보다는 커야 돼. 만약에 실근이라고 되면 어떡해? 중근도 되면 이것도 성립하겠지. 자, 다시 둘 다 뭐는 대입한다. 숫자는 대입하는 것 동일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맞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결정한다고? 오른쪽 왼쪽을 결정해야 돼. 오른쪽 왼쪽은 누가 결정해 준다고? 축. 오른쪽 왼쪽이 결정했으면 이제는 뭐를 결정해 줘야 돼? 위아래를 결정해 줘야 돼. 위아래는 누가 결정을 지어준다고? 판별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세 개를 동시에 따져줘야 돼. 됐니?
그런데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일 때는 아까 뭐라고 했니? 선생님이 쉽다라고 얘기를 했고. 왜 쉽냐 하면 잘 봐봐. 이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K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됐어요. 아까 얘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갈 수 있니? 0보다 작아야 돼. 0보다 작아야 된다. 이 그래프가 K를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된다고요. 오른쪽으로 갈 수 있니? 못 가지. 못 가잖아요. 0보다 작아야 돼. 딱 박았단 말이야. 맞아. 왜냐면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버리면 0보다 커지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 오른쪽 왼쪽으로 못 가. 자, 위로 가고 싶니? 위로 갈 수 있니? 위로도 못 가. 딱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일 때는 뭐만 보면 된다? 얘만 보면 끝난다. 그래서 쉽다. 다시 고개 들어봐. 선생님 봐요. 자, 근의 위치를 판별해야 돼. 맞지? 근의 위치를 판별해야 돼. 크게 몇 가지로 나눠야 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니?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는지,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는지로 나눈다. 맞지? 아무튼 둘 다 그 숫자를 대입했을 때 높낮이를 체크하는 거는 맞다. 맞아. 근데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을 때는 더 이상 그래프가 옮겨질 수 없으므로 끝난다.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오른쪽 왼쪽을 결정해 줘야 되고 더 이상 위로 못 가게 잡아둬야 된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았니? 이 내용 중요합니다. 10-6번 문제는 자, 이런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2차 방정식은 어차피 2차 함수의 x축과의 교점이다. 맞지? 자, 1번은 두 근이 1보다 작으래요. 맞아?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정확하게 못 그리겠지만 이 그래프를 바라봤을 때 아무튼 이렇게 근이 알파와 베타가 이렇게 있다면 맞지? 이 두 근이 모두 어떻게 되어라고? 1보다 뭐 해라? 1보다 커라 라고 했어요. 이때 알파와 베타라는 근이 1보다 오른쪽에 있어라 라는 말이지. 그럼 1의 위치는 어디니? 자, 여기가 1이라는 거예요. 자,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니 없니? 두 근 사이에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 위아래를 다 결정해 줘야 되지. 아무튼 첫 번째는 뭐 하는 거다? 첫 번째는 이 함수를 fx라고 뒀을 때 대입한 값은 1을 대입하면 높이가 0보다 위에 있어야 되지. 그지? 따라서 f1이 0보다 크다. 조건 만족해야 돼. 자, f1이 0보다 크니까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m 플러스 3m이 0보다 커야 돼. 정리하면 m이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니까 m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은 잡아집니다. 맞아. 자, 두 번째는 1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다. 맞지? 그럼 이렇게 그려지면 안 돼요. 오른쪽 왼쪽을 결정해 줘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누구가 축이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지. 맞아. 그럼 축은 뭐가 되니? 축은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1의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자,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라는 거 알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가 2m이지. 그러므로 두 번째는 m은 1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만족해야 돼. 세 번째는 오른쪽으로 이제 왼쪽으로는 안 가요. 맞아. 근데 얘가 위로 가면 너무 위로 가면 안 돼. 맞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두 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두 근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은 없지.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럼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서로 같은 부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야. 맞아. 그런데 더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맞아? 그래서 어디까지는 올라가도 된다? 한 배씩 D가. 자, 그럼 4분의 D를 쓰면 뭐가 되니? M제곱 마이너스 3M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이 문제를 풀 때 맨날 답이 틀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등호를 하나 붙이고 떼고 때문에 답이 다 틀린다고. 중요하게 봅시다. 그럼 얘는 정리하면 m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m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세 번째 조건이 나옵니다. 맞아? 이 정도는 연립부등식 할 수 있지, 그죠? 이거를 연립부등식 하면 자,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도 커야 되고요. 0보다는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됩니다. 조건 몇 개니? 그래서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것도 3개가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m이 뭐보다 크거나 같다?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정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두 번째는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다니까 거의 동일한 문제지. 똑같지 않나? 3번을 볼게요. 한 근은 1보다 크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차함수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고요. 자, 이차함수 방정식이 이렇게 가 있고요. 두 근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알파, 베타 막 이렇게 있어요. 이때 이 알파, 베타 두 근은 한 개는 하나는 1보다는 크고요. 하나는 1보다는 작아야 돼.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돼. 그럼 이게 어디 있어야 되냐라는 거지. 어디 있어야 되겠니? 이런 데 있어야 되겠지. 그래야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뭐가 보이니? 숫자가 보이지. 쉬운 문제. 뭐만 하면 끝난다. 1을 대입했더니 아래로 간다. 그러므로 이거의 답은 뭐다? 끝.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일 때는 훨씬 더 뭐하다? 쉽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알았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17번 문제, 기본 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까랑. 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있는데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방정식의 근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두 근을 알파와 베타 이렇게 잡았어요.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다른 한 근은 1보다 커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요쯤에 마이너스 1과 여기쯤에 1이 있어야 되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됩니까? 이 문제 쉬운 거야, 어려운 거야? 쉬운 거지. 왜 쉬운 거야? 두 근 사이에 뭐가 보인다? 숫자가 보인다. 몇 개가 있던 뭐 이게 상관없어요. 아까 분명히 뭐였는데 보인다와 보이지 않는다로 나눴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쉬운 거야. 이거 뭐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끝나요. 그럼 뭐를 대입한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은 위로 가고요. 1을 대입한 값은 높이가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f-1의 값은 높이가 x축 아래에 있고요. 아니죠. x축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f1의 값은 x축 아래로 떨어진다. 이게 끝난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2m 마이너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큰데 얘를 정리를 좀 했더니 3m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그러므로
m이 3분의 1보다 크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네요. 자, f1의 값은 x에 1을 대입하니까 2 마이너스 2m 플러스 2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자,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이렇게 되어서 그러므로 m은 3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습니다. 맞아? 그럼 m은 3분의 1보다 크고요. m은 뭐보다 크다? 3보다 커야 되니까 공통으로 만족하는 범위는 뭐가 된다? m이 3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라. 저근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알파와 베타가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알파와 베타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라. 어디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지. 자,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어려운 거. 왜? 두 근 사이에 숫자가 보이지 않아요. 자, 아무튼 보이는 숫자는 대입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f-1도 어디로 가고요? 위로 가고요. f1의 값도 위로 가야 되겠죠. 맞아.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니? 오른쪽 왼쪽을 얘기를 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너무 많이 왼쪽으로 가도 안 되고 너무 많이 오른쪽으로 가도 안 되고 즉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축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a분의 b 하니까 m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따라서 2분의 m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과 2에서 1을 더하니까 m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이다 이런 조건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는 판별식을 쓸 건데요. 세 번째는 판별식을 쓰면 4분의 d를 쓰면 b' 제곱 m-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에 m-1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니? 이때 두 근은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서로 같은 두 근일 수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잡아줘야 돼. 상세한 계산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지, 그치?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다음 저거는 부호가 없고 다르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보다 크고 m은 3보다 작다. 자, 그래서 마지막 요거만 여러분들이 잡아서 연립부등식 하면 되겠다.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죠?